유교에도 하나님이 동방의 땅에 오신다는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공자님께서 위편삼자를 하셨다는 주역에 이제 설계전을 열어보면은 아주 명쾌하게 제출호진이라고 써 있는데, 제는 이제 하나님 제자고 진방은 방이상을 동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제님께서, 천주님께서 동방 땅에 강세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벽을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께서 그 보좌, 백보좌에 계신 분께서 친히 오시는데 어디로 오냐? 이 동방. 네? 해가 떠오르는 곳으로 오시는 건데, 결국 오늘날 인류의 새 문화 또한 동방으로부터 시작되고 상제 문화의 전모 또한 동방에서 회복된다는 게 제출호진에 박힌 아주 깊은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이 동방 땅에 강세하신다. 뭐 빛은 동방으로부터 온다고 하는데, 즉 구원의 빛이 동방으로부터 비춰온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좀 전에 이제 제출 호진에 대한 기록을 살펴봤는데, 저는 설계전에 있는 다른 기록을 살펴보면 이 가는 동국지 괴얀이 만물지 소성종이 소성시아일세 왈 성언 호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성언 호간, 이 역사의 진리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은 간방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간이라는 것이 뭐냐? 이 간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팔괘에서 건간감진, 손이곤태라고 하는 8괴의 명칭이 있는데, 그 중에 간괴는 열매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초목도 열매를 맺고, 또 인간의 삶도 열매를 맺고, 그리고 인류의 문명사도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면 초목 농사를 지을 때 1년 농사가 헛농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유 생명이라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하고, 그것이 또한 인류 문명사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문명도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를 맺는 이 곳이 간방이다, 이런 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류 문명사가 이제 뿌리 문명에서 출발해서 인류 그 시원, 이 환국 문명의 이 황국 문명으로부터 비롯된 뿌리 문명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의 천명을 받고 이 역사에 와서 한 시대를 수놓았던 그 위대한 그런 가르침을 열었던 이 성자들의 시대, 그것은 줄기 문화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 줄기 문화 시대의 끝에는 인간과 문명을 열매 맺는 그런 통일과 성숙의 시간인 가을철 문명이 열리게 되는데, 이 간도수란 것은 그래서 인간과 자연과 문명의 추수정신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간에는 자세히 살펴보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열매라는 것은 새봄이 오면 그것이 종자가 되지 않습니까? 씨종자가 됩니다. 그 씨종자를 심으면 다시 거기에서 줄기와 지엽과 이렇게 이런 성장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따라서 간이라는 것은 열매, 농사의 목적인 열매이기도 하지만 또는 농사의 시작인 씨종자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주역에서는 종어간, 시어간이다. 그래서 간에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대의 이 우주 일련의 인간 농사로 예를 들면, 선천이 이 매듭 짓고 우주의 이 후천 시대의 시작은 간방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시종이 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간방은 문왕 8괴에서 보면 간은 동북방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은 좀 전에 읽은 설괴전에서 동북지 괴야다. 이 동북방은 공간적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 따라서 간방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문명의 추수 문명이 이루어지고 열매 문명이 이루어지는 동북 간방은 바로 우리 한반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상제님께서도 이 한반도를 택해서 인간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계사에서도 이제 동북아시아가 뜨거운 감자고 우리가 그 중심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 한민족의 정서를 이제 한이라고 하는데, 한이라는 글자도 마음심 변에 동북 간방에 그 간자가 있는 거예요. 간방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또 제가 울산 살고 하니까 간절곶을 종종 이제 드라이브하러 가는데 간절곶을 가기 전에는 그게 그냥 간절하다의 간절인 줄 알고 갔는데 그 동북 간방이 간자고 끊어질 절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엄청난 도비가 이제 숨겨진 지명인 거죠. 이 간방의 끝자락이라는 땅이라는 뜻이면서 간방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종어간 시어간이니까 끝난다, 끊어진다, 선천 역사가 끊어진다는 뜻이 되니까, 그래서 거기 가보면은 뭐 간절곶에 해가 떠야 뭐 한반도에 새벽이 온다라는 문구가 딱 있는데, 사실은 소사님 사시는 포항이 네. 호미곶이 있죠. 그래서 뭐 네. 상생의 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네. 거기가 더 동쪽이거든요. 네. 간절곶이 근데 해가 1분 먼저 떠요. 네. 그 서쪽에 있는 데가 왜 1분 먼저 뜨냐? 지축이 기울어서 예. 그거 지축 경사 때문에 네. 간절곶에 이렇게 해가 먼저 뜨는데, 그것도 이 지구가 기울었다, 선천의 어떤 삼각 질서를 인식하게 됐는데, 아무튼 그럼 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역사의 어떤 비극들이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단 한민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찌 보면 선천 역사가 끝나는 거기 때문에 전 인류의 생사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 열매의 시간대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각성도 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믿을 신자가 사람의 말인데, 그게 이제 성자들의 메시지가 믿을 신자의 글자인데, 그게 공교롭게도 여기서 다 완성된다는 거는 정치인들 공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루어져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성자들의 입을 통해서 대변했던 이야기들이 하나님이 이 간방에 오셔서 이룬다는, 그러니까 육아의 메시지는 짧으면서도 되게 압축 파일을 풀면 어마어마한 그 도비가 있다는 게 좀 네. 느껴집니다. 네. 네, 우리 민족은 대륙의 중심에서 그 인류 문명을 여는 중심 역할을 했지만, 역사의 오랜 그런 부침 속에서 한반도에 정착하게 됐는데요. 한민족이 한반도에 정착하게 된 것은 후천 가을 세상을 여는 간도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유교와 주역에서 전하는 상기님 강세의 소식을 알아봤는데요.